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유럽에선 폭염으로 유명 관광지가 한때 문을 닫았고 강도 말라붙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도 오늘부터 본격적인 폭염이 찾아옵니다. 유타주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행사 도중 폭죽이 관중 속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만간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하고 구리는 50%, 의약품에도 최대 200%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도 곧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일정이나 관세율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미국으로 반도체를 10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조 원 수출했습니다. 자동차와 일반 기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품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반도체에 관세를 물릴 경우에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물론이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첨단 기업들도 적지 않은 부담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구리의 50%, 의약품에도 최대 200% 관세를 물리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And we did cars. And now today we're doing copper. What would that tariff be on? The sectional tariff? I believe the tariff on copper, we're going to make it 50%. 부과 시작은 8월 1일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미국으로 의약품은 2조 원, 구리는 7천억 원을 수출했습니다. 구리에도 관세가 부과된다는 소식에 미리 사두려는 수요가 몰려들면서 국제 구리 가격이 13% 뛰어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로 정해진 관세 시한은 이번엔 지키겠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It wasn't a change, it was August 1st. We don't change very much. Every time we put out a statement, they say he made a change. I didn't make a change.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도 이틀 안에 관세 서한을 받을 수 있고 다른 20개국 정도에도 곧 서한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한국의 방위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을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에서 강요 회의를 주재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언급하다 갑자기 한국 얘기를 꺼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재건했는데 한국은 군사비를 적게 냈다면서 자국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mean, South Korea is making a lot of money, and they're very good. They're very good, but they should be paying for their own military.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즉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집권 일기 때 한국에 1년에 100억 달러를 요구했다가 30억 달러 인상에 동의했지만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They probably went to him and they said, listen, Trump treated us terribly and we shouldn't be paying anything, and he cut it down to nothing. 하지만 트럼프는 2019년 당시 50억 달러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또 2만 8천 명 정도인 주한미군 수를 4만 5천 명이라고 이번에도 부풀려 언급했습니다. We have 45,000 soldiers in South Korea. Not just like having a city. It's tremendous money for them and it's a tremendous loss for us. 다만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10배가량인 100억 달러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상호 관세 부과 이후 방위비 문제를 꺼낸 건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유럽 폭염 소식입니다. 그리스에선 유명 관광지 아크로폴리스가 오후 시간에 문을 닫았고 폴란드에선 강이 말라붙었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한낮 그리스 아테네의 유명 관광지 아크로폴리스의 출입문이 굳게 닫힙니다. 그리스 내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어서자 폭염으로 관광객들이 쓰러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크로폴리스의 경우 그늘이 없는 바위 언덕 꼭대기에 위치해 있어 관광객들이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We actually saw one man up there who had passed out because of the heat and they had to get the medics in. So yeah, it's very, very hot at the moment. 그리스 당국은 지난 6일부터 40도 넘는 폭염이 이어지자 야외 육체노동 종사자와 음식 배달업 종사자 등 고온에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이미 강제 휴무를 명령한 상태입니다. 중부 유럽에 위치한 폴란드는 기록적인 폭염에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 강물이 말라붙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폴란드 최대강인 비스툴라강의 수위는 13cm라는 기록적인 수준까지 떨어졌고 일부 지류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농업용수 부족은 물론 식수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프랑스와 세르비아에선 산불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 레펜 미라보에선 들불이 확산하면서 근처 마르세유 공항이 일시 폐쇄됐고 오드 지역에선 산불로 지역 고속도로 통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세르비아에선 지난 24시간 동안 200건 넘는 산불이 발생해 한 명이 목숨을 잃는 등 유럽 각국이 다양한 폭염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오늘부터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본격적인 폭염이 찾아옵니다. 국립기상청은 캘리포니아 남부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5도에서 10도 이상 높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수요일과 목요일 절정을 이룬 뒤 주말에는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밸리 지역은 내일 한낮 기온이 최고 103도, 인랜드 지역은 10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동쪽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어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후르파 밸리 지역에서 발생한 파일라이트 산불은 주택 등 150에이커를 전소시켰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진화율은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어제 낮 12시 40분쯤에는 레이크 엘시노어 지역에서 니콜스 산불이 발생해 약 50에이커를 태웠습니다. 니콜스 산불은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오늘 낮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라구나 비치에서 발생한 렌초 산불의 방화 혐의로 13살 소년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불은 어제 오후 고급 주택가 인근에서 시작돼 약 4에이커를 태우고 주민 대피령까지 발령됐습니다. 경찰은 화재 당시 불꽃놀이를 한 청소년을 봤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CCTV 분석 끝에 용의 소년을 특정해 체포했지만 인명피해나 구조물 손상이 없어 구금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소년의 혐의에 대해 향후 기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독립기념일 밤 불법 폭죽으로 8살 소녀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소녀의 이웃 주민이 기소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부에나팍 경찰은 주민 얼드 카스트로를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도로에서 대형 불법 폭죽을 터뜨렸고 폭죽이 소녀가 서 있던 주택 진입로 방향으로 날아가 소녀에게 치명적 부상을 입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으며 피해자는 올해 8살의 자스민 응 우유엔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드 카스트로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유타주 센터빌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행사 도중 폭죽이 관중석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토요일 밤 센터빌 커뮤니티 파크에서 열린 프리덤 페스트 행사에서 발생했습니다. 관중 사이로 날아든 폭죽이 땅에 튀었다가 터지면서 경찰관이 2도 화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었고 다른 관중들도 잔해에 맞아 부상당했습니다. 경찰은 청소년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며 고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홍수로 현재까지 사망자가 100명을 넘었고 실종자 수색 작업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대 해안 경비대원이 고립된 어린이 165명을 구조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두영 기자입니다. 텍사스주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 4일. 구조 요청을 받은 해양 경비대원 스콧 러스카는 폭우를 뚫고 어린이 여름 캠프 미스틱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캠프에는 2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무너진 다리와 도로에 갇혀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지만 헬기 한 대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결국 러스카는 아이들을 더 태우기 위해 자신이 남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t the time, there was no triage coordinator, and just because, it was kind of hectic. A lot of people were needed on other assets and other airframes. We just decided that, hey, we can fit a couple extra kids if we leave me on scene.
현장에 홀로 남은 러스카는 도착하는 헬기마다 15명씩 차례로 아이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약 3시간 동안 구조된 아이들만 165명에 달합니다. It was pretty traumatic. I mean, yeah, you have a lot of kids. They're having probably the worst day of their life. They're missing friends. They're missing loved ones. They don't know where they are, and get you guys taken care of. But yeah, just trying to comfort them and reassure them that, hey, I'm here to help you guys, and you guys are going to be okay now. 지난해 훈련을 마친 신참 구조대원이자 첫 실전 투입이었던 러스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임무를 수행한 그의 헌신에 진정한 영웅이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구조대원의 헌신과 대조적으로 자신의 지역구에 폭우가 예보돼 있었는데도 유럽으로 휴가를 떠난 연방 의원은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구조 작업이 한창이던 당시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텍사스 연방 상원 의원은 그리스에서 가족과 함께 휴가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4일 홍수로 사망자가 속출하던 시점에 크루즈 의원이 아테네에서 관광 중인 모습이 SNS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시작됐고 의원실은 사전 계획된 휴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And I think this is not a time for partisan finger pointing and attacks. Now, after we come through search and rescue, there will naturally be a period of retrospection. 하지만 크루즈 의원은 텍사스 대정전 당시 가족과 멕시코 칸쿤으로 떠났다가 비판 여론에 직면했던 전력이 있어 이번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LAS SBS 이두현입니다. 필라델피아 주택가에서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사건은 어제 새벽 1시쯤 그레이스 페리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정용 보안 카메라 영상에는 여러 명의 용의자가 거리에서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주고받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10대 1명과 20대 2명 등 모두 3명이 숨졌습니다. I'm broken. That wasn't just my son, it was my friend. 필라델피아 경찰은 현재 용의자 3명의 사진을 공개하고 신원 파악을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켄트에서 차량이 어린이집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어제 아침 이스트 스미스 스트리트에 위치한 리틀 파이오니어 아카데미에서 일어났습니다. 과속하던 차량이 그대로 건물을 들이받아 건물 옆부분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사고 당시 어린이집은 문을 열기 전이라 아이들은 없었으며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사고 직후 임시 폐쇄됐으며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H5N1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긴급 대응 상황을 공식 종료했습니다. CDC는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지난 2월 이후 인체 감염 사례가 더 이상 보고되지 않아 긴급 대응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긴급 대응은 지난해 4월 4일부터 1년 3개월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2020년 2월 이후 미국 내 1억 7,500만 마리의 조류와 수십 종의 가축에 영향을 미쳤으며 지금까지 70건의 인간 감염 사례가 보고됐고 그중 1명이 사망했습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한국 소식입니다. 석방 넉 달 만에 다시 구속의 기로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이 오늘 결정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앞으로의 특검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3대 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인 만큼 내란 특검팀은 어제 하루 수시로 회의를 열며 심사에 대비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법원에 제출한 영장 청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될 걸로 예상되고 그동안 수사와 재판에 임한 태도 등을 볼 때 구속되지 않으면 도망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검팀은 참고인에 대한 진술 회유 시도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를 영장 청구서에 적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하고 하급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대상 혐의 사실의 정점에 윤 전 대통령이 있는 만큼 우선 신병을 확보한 뒤 하급자들로 수사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또 아직 수사 중인 외환 혐의의 경우 혐의 입증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한데 윤 전 대통령이 일단 구속되고 재판에 넘겨지면 특검팀은 최장 6개월 동안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채 수사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또 계엄 당시 군 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필요한 만큼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던 구속 전 피의자 신문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직접 법정에 나올 예정입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40분 동안 법정 발언을 이어가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신문 후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인치장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SBS 김진우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때와 비교해 지지율이 20% 넘게 빠졌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쇄신은커녕 갈등만 반복하는 상황이 반영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3일과 4일 이틀 동안 전국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갖고 있냐는 물음에 민주당 53.8, 국민의힘 28.8%로 조사됐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 대선 선거운동 시작 전인 5월 첫째 주 이후 계속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TK 지역만 놓고 보면 이번 조사에서 두 당의 지지율은 민주당 42.4, 국민의힘 45.7%로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대선 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 지역에서 67.2%를 득표한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새 20%포인트 넘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빠진 셈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결과란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 크게 선거에서 진 이후에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글쎄요,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의원들에겐 민심에 둔한 것보다 당에서 왕따가 되는 게 더 두려운 일이 돼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이 위기란 데는 공감하지만 인적 쇄신 같은 혁신안에 대해선 옛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구주류와 친한계 등 계파 간 갈등 속에서 여전히 뜻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당 대표 경선에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 등이 출마할 거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내분이 잦아들긴 어려울 거란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중국의 한 유치원 원생들이 집단 납중독 진단을 받아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아이들 급식에 들어간 미술용 물감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베이징 권난 특파원입니다. 어린아이 이와 잇몸이 새까맣습니다. 복통을 호소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간수성 텐수이시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 수십 명에게 비슷한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식중독이라 했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학부모들은 대형 병원을 찾았고 납중독이란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天水那边给的数据是143，然后我们家孩子是300，现在都住院治疗了。 워낙 수십 명이 납중독 진단을 받자 당국이 조사에 나섰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당 유치원 주방 CCTV 화면입니다. 떡에 색깔을 내기 위해 넣는 이 재료, 다름 아닌 물감이었습니다. 심지어 용기엔 식용 불가란 표시까지 돼 있었는데 음식 두 종류에서 식품안전 기준의 2,000배 이상의 납이 검출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음식은 언뜻 봐도 이상할 만큼 색깔이 선명합니다. 유치원생 251명을 전수검사한 결과 90%가 넘는 233명의 혈중 납수치가 기준치 초과였고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으로 중증 납중독에 해당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 유치원은 그동안 SNS에서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한다고 홍보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물감 사용을 지시한 원장과 투자자 등 8명을 형사구류하고 무관용 원칙 적용을 약속했습니다. 유치원 급식에까지 어처구니 없는 식품 사고가 터지면서 중국 사회의 먹거리 불안감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대형 참다랑어 1000마리가 무더기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전량 폐기가 결정됐습니다. 박철희 기자입니다. 영덕 강구항 부두에 커다란 물고기가 줄줄이 널렸습니다. 과거 태평양 먼 바다에서나 볼 수 있었던 참다랑어, 즉 참치 사체들입니다. 마리당 무게가 200kg에 육박하고 몸길이 2m를 넘는 것도 수두룩합니다. 지난 밤사이 영덕과 포항 앞바다에서 정치망 어선 12척의 그물에 걸린 130톤 물량이 한꺼번에 두 지역 위판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하루 만에 잡힌 숫자가 1,100마리를 넘습니다. 동해바다에서 대형 참다랑어가 이처럼 무더기 포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래 들어오고 이만 집 큰 것도 가고 나지도 했어요. 이 같은 변화는 결국 해수 온도 상승 때문입니다. 특히 참다랑어가 좋아하는 먹이인 고등어와 정어리 같은 어종이 최근 경북 동해안으로 몰리면서 이번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잡힌 참다랑어 모두 폐기가 결정됐습니다. 잡을 수 있는 이른바 쿼터 물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다랑어는 수상 관련 국제기구의 규제를 받는 어종으로 나라별로 잡을 수 있는 최대 물량이 정해져 있는데 올해 우리나라에 배정된 쿼터는 1219톤, 이 가운데 영덕과 포항은 총 53톤에 불과합니다. 최근 참다랑어가 자주 잡히다 보니 두 지역에 올해 남은 쿼터가 10톤 정도뿐인데 하루 만에 130톤이 잡혔으니 감당이 불가능한 겁니다. 전날 영덕에서는 정치망 어선에 잡힌 대형 참다랑어 70여 마리가 킬로그램당 최고 4,000원 선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TBC 박철희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매년 10월 23일이 K-인삼의 날로 제정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매년 10월 23일을 K-인삼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쉐런 커카실바 주 하원 의원과 마크 곤잘레스 의원은 한국과 미국의 굳은 문화적 결속과 인삼을 멀리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삼 제품으로 건강을 지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이 미 서부에서 동부까지 대륙을 횡단하며 미국 사회의 뿌리와 원동력을 직접 체험하는 컬 2025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선발된 대학생 80여 명은 한 달간 주요 도시와 역사 현장을 방문하며 한인교회 등의 후원 속에 숙박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주최한 글로벌 선진학교는 미국 메릴랜드와 한국 문경, 음성, 세종시에 캠퍼스를 둔 국제화 기독교 교육기관입니다. 2024 미시즈 코리아 퀸으로 선발된 오영경 씨가 팜스프링스에서 열린 2025 미시즈 글로벌 클래식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미시즈 글로벌은 1996년 시작된 대회로 만 45세 이상 기혼 여성 또는 결혼 경험이 있는 여성만 출전할 수 있는 세계 미인대회입니다. 올해 46세인 오 씨는 누군가의 엄마, 아내, 딸이 아닌 자신에게 집중하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었다며 한국 대표로서 참가해 영광이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7월 14일부터 존스크릭 아트센터에서 미술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애틀랜타 한인미술협회는 이번 전시회에는 애틀랜타에서 활동하는 한인 작가들의 작품 30여 점이 전시되며 한복과 빈티지 한복 인형도 전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25일까지 계속됩니다. 시애틀 대학에 재직 중인 줄리 강 교수가 시의원에 출마했습니다. 강 교수는 캐시 무어 전 시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제5지구 시의원직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강 교수는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한인들이 미국 정치 무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소신에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유럽 그리고 캘리포니아까지 폭염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또 텍사스에선 폭우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공동체 모두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화요일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